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올라서 걱정된 적 있으신가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혈당이 더 빨리, 더 높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식빵을 먹고 나서 졸음이 몰려오거나 점심에 밥을 먹고 나서 몸이 무거워지고 피곤해지는 경험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혈당 급상승은 단순히 피로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시력 저하, 신장 손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사와 운동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이 문제를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혈당 급상승을 줄이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식사법과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실천하기 어렵지 않고 집이나 주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혈당 조절뿐 아니라 체중 관리, 관절 건강, 활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식사법은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빵이나 흰쌀밥처럼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식사 직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단백질은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달걀 2개를 삶아서 곁들이거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 20지 이상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사 후 혈당이 평균 1520%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식사법은 채소 먼저 먹기입니다. 식사할 때 밥이나 고기보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나물 무침, 샐러드, 채소 수프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밥과 단백질을 먹는 순서로 바꾸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밥을 먼저 먹은 그룹에 비해 식사 후 혈당이 30분, 60분 모두에서 현저히 낮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식사법은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흰쌀, 흰밀가루, 설탕이 많이 든 가공식품은 섭취 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를 현미, 귀리, 보리, 통밀빵 등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로 대체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흰밥 대신 보리밥을 먹었을 때 식사 후 혈당 증가폭이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23주만 지속하면 입맛이 서서히 적응합니다. 네 번째 식사법은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불규칙하게 먹거나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져 혈당 변동이 커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인슐린 민감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적정량을 먹는 습관이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 점심 12시 30분, 저녁 6시 반처럼 하루 식사 시간을 정해두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식사법은 한 숟갈 법칙입니다. 평소보다 밥이나 빵을 한두 숟갈 덜 먹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로 인해 한 끼당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2030지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곧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결과 평균 공복 혈당이 810mg/dl 낮아졌습니다. 여섯 번째 식사법은 간식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자, 빵, 단 음료 대신 삶은 달걀, 치즈, 아몬드, 호두, 방울토마토 같은 저당고 단백 간식을 선택하세요. 간식만 바꿔도 하루 혈당 변동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마지막 7번째 식사법은 식후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식사 직후 앉아서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면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반면 식사 후 1015분만 가볍게 걸어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해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미국 당뇨협회 보고에 따르면 식사 후 15분간 걷기를 하루 3번 실천하면 당화혈색소가 평균 0.4명, 4%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제 운동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는 식사법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운동법은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1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 30분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혈당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무릎이 약한 분들은 평지 걷기나 실내 제자리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운동법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단, 무릎 관절이 건강한 경우에만 하셔야 합니다. 계단은 하체 근육을 짧은 시간에 강하게 사용하게 해 근육 내 포도당 소모량을 높입니다. 점심 후 사무실이나 집에서 23층 정도만 오르내려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운동법은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1015회 반복하면 하체 근육이 자극되어 혈당이 안정됩니다. TV를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 운동법은 팔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상체 근육을 움직여도 포도당 소모가 촉진됩니다. 양팔을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거나 가슴 앞에서 팔을 교차해 스트레칭하는 동작을 5분 정도 반복하세요. 다섯 번째 운동법은 간단한 근력 운동입니다. 생수병을 아령처럼 들고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이나 고무밴드를 이용한 팔다리 운동이 좋습니다.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 운동법은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끝을 위아래로 20회씩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순환시켜 혈당이 내려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운동법은 요가나 태극권처럼 호흡과 근육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저강도 전신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법 7가지와 운동법 7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60대 이후에도 혈당, 스파이크 걱정 없이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 방법들을 실제로 생활 속에 적용하는 순서와 구체적인 식단 운동 계획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하루 식단 예시, 운동, 루틴 구성, 각 방법을 실천할 때의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등을 포함해 이어집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식사법과 운동법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막상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모르면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하루 식단 예시를 만들어드리고 여기에 맞춰 운동 루틴도 함께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단 예시입니다. 기상 후 물 1컵을 마신 뒤 삶은 달걀 2개와 무가당 그릭 요거트 100g, 그리고 견과류 1줌을 곁들입니다. 밥을 꼭 드셔야 한다면 흰쌀 대신 현미밥을 반 공기 정도로 줄이고 나물이나 채소를 곁들여 주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순서가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간 가볍게 걷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 식단 예시입니다. 현미와 보리를 섞은 밥 반 공기, 구운 생선이나 닭가슴살 100g, 그리고 채소 반찬 3가지 이상을 준비합니다.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점심 후에는 사무실 복도나 집 주변을 10분 정도 걷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계단을 23층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자리 걷기나 팔다리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간식 예시입니다. 오후 4시쯤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저당고 단백 간식을 드세요. 예를 들어 아몬드 10알, 호두 3알, 치즈 1조각, 방울토마토 6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무가당 허브티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단 예시입니다. 현미밥이나 보리밥 반 공기, 두부구이나 달걀찜, 채소 반찬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탄수화물 양을 점심보다 조금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15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실내에서 발목 펌프 운동과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병행하면 좋습니다. 이제 하루 운동 루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스트레칭 5분, 식사 후 걷기 10분, 점심 후에는 계단 오르기 또는 평지 걷기 10분, 오후 간식 후에는 팔과 어깨 스트레칭 5분, 발목 펌프 운동 3분, 저녁 식사 후에는 15분 산책이나 요가, 태극권 등 저강도 전신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3040분의 운동량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실천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식사량을 한 번에 많이 줄이지 마세요. 너무 급격히 줄이면 오히려 식후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 강도를 처음부터 높이지 마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이 관절 부상과 심장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지키되 채소에 기름과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하세요. 나물 반찬을 무칠 때 참기름과 소금을 과하게 넣으면 칼로리와 나트륨이 높아집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간식은 괜찮겠지 하면서 빵, 과자, 단 음료를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간식이야말로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운동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을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식사 후 1015분씩 나눠서 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면 단순히 혈당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65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한 6개월 연구에서 채소 먼저 먹기와 식후 걷기를 병행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2mgdl 낮아졌고 체중도 평균 2.5kg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로감이 줄고 하루를 훨씬 활기차게 보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에 달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사 후 짧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3개월 뒤, 6개월 뒤 혈당 수치와 몸 상태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 속에서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동기부여 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습관은 시작보다 지속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록하기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간단히 적어두면 스스로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이 수첩에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 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기록이 쌓이면 스스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기입니다. 혼자 하면 금방 포기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식사 사진을 주고받거나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정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목표를 작게 잡는 것입니다. 혈당을 완벽히 정상으로 만든다라는 큰 목표보다 매 끼니 채소 먼저 먹기, 식사 후 10분 걷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이렇게 하면 성취감이 커지고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변화를 즐기는 것입니다. 식사 메뉴나 운동 방법을 주기적으로 바꿔보세요. 같은 음식을 매일 먹거나 같은 운동만 하면 금방 지루해집니다. 계절에 맞는 채소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도 걷기, 스트레칭, 요가, 근력 운동 등을 번갈아 하면서 다양성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를 일정 기간 달성하면 좋아하는 책을 사거나 소소한 외출을 계획하는 등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이런 보상은 장기적인 실천에 큰 힘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당뇨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사법과 운동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채소 먼저 먹기, 단백질 챙기기,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식사 후 걷기. 이 4가지만 해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시작도 못합니다. 오늘 점심부터 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 후 10분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3개월 뒤, 6개월 뒤 거울 속에 더 건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의 가족, 친구와 나누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혈당과 건강,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